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저녁 11시 30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개장한 지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쪽 자산시장 분위기가 전쟁 이슈에 맞지 않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한국장 주식으로 많이 단타를 치기 때문에 한국장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장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보시면 미국에 있는 ETF인데요. 그래도 다음날에 우리 국장 지수를 비교하기에는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늘 이걸 모니터링 합니다. 지금 현재 약 18%, 1배짜리는 6% 정도 올라 있는 거죠. 이대로 끝난다면 내일 한국장도 또 좋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국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3월에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갭도 상당해요. 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캔들이 생성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비트코인도 레버리징 청산이 되면서 작년 10월 10일이었죠. 레버리징 청산이 되면서 상승장이 마감이 됐었고 그리고 조종세로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장 또한 여기가 10월 20일에 나스닥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이후에 지속적인 행보에 들어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골드하고 은도 같은 시기에 떨어졌죠. 26년 1월 말에 레버리징 청산이 되면서 급락을 한 이후 현재까지 조정의 장으로 가고 있었고요. 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장도 아까 보셨던 이 3배짜리 ETF 상품이 급락을 하면서 조정의 장으로 지금 접어들었죠. 순서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암호화폐, 그 다음에 미국장, 원자재, 그 다음에 이제 국장까지. 자,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산 시장에서는 다 한 번씩에 다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다 돌아서 조정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텐데, 저 코아남은 말씀드리지만, 소외받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국장이 한참 뜨거웠을 때도 저는 늘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생각은, 지금 74K, 우리가 지금 가장 접전으로 뽑고 있는 지역이었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작년 초 관세 빔의 저점인 74.5K 이 부분을 지금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캔들이 오늘 3주째 양봉으로 스타트를 했죠. 그래서 74K에서 숏 물량이 정리가 되면 순식간에 80K까지도 급등이 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시장에서 소외받고 조정받는 곳에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기다려야 돼요.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가장 소외를 받았던 부분이 암호화폐였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주식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계속 설명해 드리는데요. 연간에서 저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러셀 지수도 상승 지금 고점 탈환 이후에 고점까지 제 테스트를 지금 받았어요. 받고 이번 주에 다시 상승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아직 저 고점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이것도 긍정적이다. 경기 확장과 더불어서 하단에 PMI 지수가 지난달에 52.4를 기록한 이후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시총이 작은 러셀 2000도 상승이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수도 바라보시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MSTR 스트래티지죠. 비트코인 72만 개를 보유를 했고 오늘도 코인리스 영상을 찍기 전에 속보에 나왔는데 또 22,000개를 또 담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바닥 부근에서 지금 담고 있다. 주봉의 모습을 보셔도 MSTR이 비트코인의 선행지표가 돼요. 저 코아남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작년 10월이 고점이 아니라 우리가 24년 11, 12월 달이 실질적인 고점이었다. 이 MSTR 주가를 보셔도요. 24년 11월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11월 말에. 그리고 나서 먼저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200주 이평선 밑으로까지 나와 있어요. 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셔도 200주 이평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20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는 상승 모드를 탔거든요. 지금 현재 이 바닥 부근에서 캔들들이 계속 작아지는 모습이죠. 급락을 할 땐 캔들의 길이, 몸통의 길이가 컸어요. 더 큰 하락이 아직 매도세가 진정이 안 됐다는 걸 우리는 캔들의 모습에서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 바닥 부근에 왔을 때는 캔들 자체들이 작아지고 있다, 몸통이. 그 이유는 거래량과 그다음에 하락하는 이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을 틀고 상승 모드로 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ETF라든지 비트코인 IBIT ETF입니다. ETF 또한 지금 저희가 이 74 부근에서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갭이 지금 현재 발생이 돼 있어요. 여기에 갭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2주 연속 양봉으로 돌리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약 3% 정도 상승 중인데 캔들 자체는 음봉이네요. 하지만 이 지금 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단 약 39달러까지는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갭을 메꾸게 된다면 우리 비트코인은 약 80K 정도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상승폭이 더 커요. 이더리움 ETF인데요. 블랙락에. 이 또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갭 부근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갭으로 진입을 할 건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약 40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기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반등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3월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비트코인 테더 차트를 보시면 이 부분 21년도에 지난 4년 전에 고점 밑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이죠. 이 바닥. 이 가격에서 못 사셨던 분들은 일단 이 상단 다시 한번 70K나 60K 후반대 테스트가 온다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는 방향을 고려를 해보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닐 경우 이미 이 부분을 놓쳤다 싶으시면 이 74K를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매수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렇게 오를 때는 우리는 이제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처럼 계속 매수를, 저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한 거죠. 매수를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서 현금이 다 소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덧 올해 새로 산 비트코인들도 마이너스 5% 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본전이 오면 여기서 현금 비중을 다 썼던 거를 저는 좀 덜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20% 이상은 계속 들고 간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이더리움도 투자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20%의 남은 현금은 우리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도 도미넌스 상승과 함께 알트코인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재차 이 60K를 깨는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현금을 늘 갖고 있는다. 많이 현금을 챙겨 놓으시면 또 이 상승에서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 정도의 현금 비중만 빼둘 생각이다. 본전 부분에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이 지울게요. 마찬가지로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지금은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메이저 코인 상승이 동반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할 건데 비트, 메이저, 그다음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까지 순환을 하게 될 건데요. 만약에 그 작은 상승폭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그동안 추매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많이 낮춰놓으신 상태에서 알트코인들이 본전에 오시거나 아니면 10% 이내 또는 20% 이내의 손절 구간에 들어오신다면 이것도 그동안 저희가 거의 1년 반 이상을 고통을 받았잖아요. 알트코인으로. 때로는 이 추매를 한 금액만큼은 좀 덜어두시는 게 더 오래 끌고 갈 것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코인이 지금 업비트나 빗썸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나와요. 많게는 90% 이상 오르는 종목도 있고요. 뭐 적게는 3, 40%. 그게 2, 3일 지속된다면 뭐 100% 이상 오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내 코인들이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곳까지 오게 된다면 그 또한 비중을 덜어서 추매했던 만큼이라도 비중을 덜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간다. 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을 겪으면서 저희가 고통받았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라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매수의 대응이 아닌 이제 매도의 대응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갖고 현금을 확보를 하고 다시 큰 그림으로 지켜본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차트 도식을 좀 하나 해놨어요. 자, 비트코인 주봉 달러 차트인데요. 테더 차트는 지금 현재 트레이딩 뷰상 17년부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달러 차트는 이제 저희가 12년도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차트도 자주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식을 한 거예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 지금 제가 유튜브들을 모니터링 할 때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작년 10월에 탑을 찍었을 때 안 팔고 물려서 왜 힘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냐. 저는 그래요. 그분들은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률, 이렇게 완만한 상승에서 여기서 정리를 다 했다? 몇 분이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고, 지금 제가 도식화 해놓은 모습을 보시면 저는 이게 19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24년 11, 12월 달이 이미 탑이었고, 이쪽이 탑이었고, 여기서부터 이미 1년간의 하락이 시작된 거다. 그러면 지금 뭐냐, 이 자리는 60K, 70K 이 자리는 중간 바닥이다. 중간 바닥이라는 거는 22년 6월부터 우리가 상승을 시작한 이 상승의 하락이에요. 정확히 그 하락폭도 50% 이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정이다. 여기 3년간의 상승에 대한 조정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아직 사이클 탑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저 코아남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보신 작년부터 보셨던 분들이 제 말씀을 다 증명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뷰고, 대부분 여기가 고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빙하기죠. 하락의 빙하기, 4년 주기 사이클을 덧대어서 하락의 빙하기를 보고 있고,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이 꽤 걸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27, 28년부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 코아남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탑이 19년과 같다면 지금 제가 중간 바닥을 두 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18년 말에 상승이 시작돼요. 그래서 최고 19년 여름까지 중간 탑이 나오는데 이때 약 450% 비트코인이 올라요. 거의 5배죠. 5배가 오르고 또 반년간의 횡보, 그리고 나서 코로나 빔이 터지면서 중간 바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으로 사이클 탑이 우리가 잘 알던 21년, 2년 뒤에 나온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19년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 이유는 이 하단에 보시면 이게 PMI 제조업 지수, 라울파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라울파도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 19년의 구간. 그다음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조정, 3년간 상승의 조정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물론 이 하단에 있는 PMI, 유동성 확장 사이클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QT가 우리가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를 했어요. 이제 막 QT를 종료를 한 거고 QE 선언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라는 거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경기 침체라든지 코로나처럼 이런 세계적인 이슈가 나올 때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고금리의 QT를 종료하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21년에 이런 대규모의 양적 완화보다 금리를 서서히 낮추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의 확장 장세로 넘어갔던 게 지난 과거의 일반적인 자산시장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급격히 풀린 QE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보다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고금리의 경기 확장 침체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가지고 확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 유동성이 확장이 돼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ETF와 그 다음에 월가 기관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 3년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월가가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이 기간 동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올렸는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시즌을 끝낸다, 이런 완만한 상승으로 시즌을 끝낸다, 이런 거는 전 자산시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렸으면 결국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익 실현을 하려면은 일단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누군가가 받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의 물량을. 하지만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었다. 그 이유는 이 구간, 이 상승하는 이 구간 또한 손바뀜과 매집의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개인들의 광기가 전혀 없었어요. 따라서 이 세력들, 기관과 기타, 사모펀드, MM, 마켓메이커죠. 그 다음에 큰 손들 같은 분들이 이 시장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야 차익 실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약한 손들, 지금에 나오는 이 하락은 중간 바닥이다. 그래서 이 중간 바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동안 계속 저는 26년에 분명히 이 126K
6K를 넘는 상승의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계속 말로만 들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세 달봉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계신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2분기 6개월 상승하고 1분기 하락하는 패턴을 3년간 보여오면서 이게 12평선이거든요. 3개월짜리. 여기에 처음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조정을. 처음으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따라서 이 상반기 3월 말에 1분기가 끝나는 이 봉 캔들이 어느 정도 몸통을 줄여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까지의 상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요. 3개월, 6개월, 길면은 9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건 저는 앞서 영상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나나존, 급한 V자 반등의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락다운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단기간 내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 개인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런 열광이 나왔을 때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이클 탑을 찍고 큰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이 바라보는 26년과 이 암호화폐 앞으로의 흐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말에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소식들 좀 볼게요. 주기영 대표죠. 크립토컨토의 CEO죠. 오늘 이런 얘기를 펼쳤어요. 이제 매크로 분석가니까 이분이 비트코인 분석가들은 낙관론을 현재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월별 투자자나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들 또한 전부 다 롱을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관, 애널리스트 기관들이 현재 많은 강세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낙관론으로 바뀌고 있는 그 시점에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인텔레그래프 뉴스에 보면은 3월 18일 날 우리 FOMC가 있는데 금리 인하하지 않을 확률이 99.2%입니다. 그러니까 3월 18일 이 FOMC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보고 갈게요. CME 패드워치 사이트고요. 지금 16년 3월 18일에 99.1%. 동결이에요. 동결이고 이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이 예측하는 금리 인하는 올해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9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차례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6월부터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지만 지금 전쟁이 발생을 함으로써 단기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이 심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교체가 되고 트럼프의 탁구가 발생을 해서 급격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올해 연말쯤에야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예측표를 잘 보시면 27년도 12월에 가서야 3%대 밑으로 금리가 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6년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시장은 더 크게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게 본다. 크립토스루스 분, 이분께서는 지금 거래소에 대한 비트코인 보유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래소 보유량이 지금 2017년 말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대요. 전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공급량 자체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대두되는 시점이다라고 블랙락 CEO가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그 희소성 하나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걸 빗대어 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많지가 않다. 급격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프를 보셔도요. 그 다음에 멀린 트레이더님께서 지금 저랑 비슷한 얘기를 이번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는데 뭐냐면 이분도 같은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분은 이젠 유동성 사이클, QT, QE,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QT가 된 이후, 이 앞부분을 보시면 이거 19년인데 QT가 종료된 이후에 우리는 상승을 했다. QT가 종료된 시점이 코로나 바로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종료를 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급격히 양적 완화로 탑이 나왔다. 네,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를 하고 지금 주봉상 볼린저 밴드 캔들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 앞으로는 이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써주신 글에는 모두가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차트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이클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저랑 똑같죠. 조정의 지금 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상승장의 조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앞으로 65,000달러 사이클이 깨지는 기준선이다 라고 제시까지 해줬어요. 왜냐면 이분은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 설정과 기준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도 말씀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65,000달러가 다시 한번 깨지면 이거는 더 큰 하락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의 순간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보여주셨다. 우리 알트코인 정말 속을 많이 썩이고 있죠. 네, 지금 표시라는 분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더스 차트예요. 알트코인의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한 달짜리 캔들로 본 건데요.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젠 이 그림만 봐도 뭔지는 알 거예요. 지금 MACD가 3개월 연속 양봉이다. 이거는 MACD가 3개월 연속 양봉일 때는 항상 이 양수를 가져갔다. 오랜 기간 1년 이상 양수를 가져갔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알트코인이 폭발을 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지금 1년 이상, 1년이 뭐예요? 한 2년 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알트코인이 상승을 못했던 추세였는데 이제 곧 상승을 한다. 여기 탑이 22년 1월이에요. 그러면 약 4년간 단 한 번도 이 추세선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 차트를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야더스 차트인데요. 여기가 22년 1월이에요. 이 탑을 한 이후로 우리가 약 4년, 지금 현재 26년 3월이에요. 지금까지 이 BTC 대비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을 못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추세선을 제가 그어줬었잖아요. 이 추세선을 뚫고 상승을 해야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 PMI 제조업 경기 순환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상승을 하더라라는 걸 우리는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막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게 상승을 한다면 추세를 넘고 이렇게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7, 18, 그 다음에 21년도 그리고 이번에 26, 27에 이때와 같은 비로소 알트코인의 불장, 상승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분이 설명해 주신 게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따라서 지금까지 잘 참아 주셨었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현금 여력이 있어서 추매를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죠. 저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승리를 하려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때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따라서 저 코아남도 이제 계속 매주 차트 위주로 좀 방송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74.5K가 넘어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젠 25년에 이 저점이었죠. 이 저점을 넘기는 추세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를 다 못하셨다면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 위주로 일단 먼저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전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추매했던 물량을 좀 덜어서 현금 확보, 본인이 만족할 만한 현금을 좀 확보해가는 그런 트레이딩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오늘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와중에 영상을 찍게 돼서 저 또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3월의 셋째 주 시작하는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기타 자산 시장에서도 큰 성과가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